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기미도 없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으시시한 소문도 돌고 일본도 다시 한번 재무장을 선언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마저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러다 우리나라 전쟁 나면 위험한 거 아니야? 같은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몇십 년째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인 만큼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기 한번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저희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다며 안심시켜 드리려고 해도 못 믿어온 영순이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전문가 군사기자 유용원 기자님을 모셔서 우리나라의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용원입니다. 저는 신문사에서 군사전문기자를 30년 동안 맡고 있는데요.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죠? 한 30대로 보이세요, 기자님. 아이고, 너무 초등학생부터 한 40여 년 동안 무기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취미가 직업이 됐다고나 할까요?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막 기대가 네. 뿜뿜뿜뿜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의 랭킹스쿨 방과후 수업에서는요, 유용원 기자님과 함께 전쟁 나도 끄떡없다는 대한민국의 최종 병기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전문가님을 모신 만큼 각각 무기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어본 후에 마지막에 기자님과 함께 최고의 무기를 꼽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K9. 저는 사실 K9 하면 자동차밖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이 무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주포고요. K9은 세계 정상급 무기다, 최고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잖아요. 네. 이 K9은 정말 세계 최고의 자주포입니다. 오. 네, 그래서 사정거리가 40km, 서울에서 수원 근처까지 되는 거리죠. 1분당 한 6발에서 8발의 155mm 포탄을 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최고라고 말씀드렸냐면 세계 이제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수입하잖아요. 네. 자주포 시장에서 절반 이상이 K9 자주포예요. 그러니까 이 자주포를 생산하는 나라가 사실은 뭐 미국도 있고 유럽, 중국, 러시아 굉장히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K9이 절반 이상이니까 K9은 정말 넘사벽 수준이다. 사실 이 자주포는 이제 독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들던 펜자 하우비츠 2000이라는 자주포가 사실 성능은 K9보다 좀 나은 면도 있는데 가격이 K9 자주포의 2배예요. K9은 가성비가 짱이다. 그러면 네. 지금 이 K9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가격적인 부분이 듣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 K9 하나 사려면 얼마? 한 40억 정도 해요. 와, 진짜 비싸네요. 네. 근데 이게 수출하면 여기 이제 자동차도 옵션이 붙잖아요. 옵션이 좀 붙어서 어떤 경우는 100억 원 이상. 폴란드에만 K9 자주포가 672문이 수출이 됩니다. 와, 그러면 지금 폴란드 상대로만 한 대당 40억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네. 40억 곱하기 600대가 넘는 거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로 환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K9 자주포만 해도 사실 네. 10조 원 이상의 이제 수출액을 앞으로 기록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는 실제로 투입이 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북한에는 K9 같은 이런 무기가 없는 걸까요? 자주포가 북한이 원래 우리보다 더 많았는데 근데 구경이 좀 작아요. 122mm, 152mm가 이제 주력 자주포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 흔히 라이벌 의식을 많이 느껴요. 그쵸. 북한 무기 개발한 데를 쪼아가지고 K9 짝퉁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155mm 자주포를 만들어서 열병식에 이제 네. 등장을 했고 얼마 전에 그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재밌는 게 자주포를 보면 이렇게 길게 튀어나온 네.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게 네, 네, 이제 네. 포신이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포탄이 날아가는 건데 그러면 쏜 다음에 거의 안 흔들리는 게 제일 좋고 흔들리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빨리 많이 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우리 K9은 쏴도 거의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북한의 그 자주포, K9 짝퉁 자주포 영상을 보면 포가 쏜 다음에 포신이 이렇게 춤추듯이 막 흔들리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쏘기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역시 우리 K9보다 떨어진다. 오. 볼 수가 있겠습니다. K2. 와, 이름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네. 흑표 전차라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제가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이 K2 흑표 전차랑 K9이 똑같이 생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전차와 자주포를 헷갈려합니다. 외형상 보면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포를 쏘면 똑바로 직선으로 나가면 직사화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관성의 법칙 아시죠?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네. 이거를 이제 곡사화기라고 부르는데 자주포는 이제 곡사화기입니다. 전차는 똑바로 나가요. 포탄이. 직선으로.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차는 보통 사정거리가 짧아요. 보통 한 2, 3km, 뭐 길면 한 4km 정도. 그리고 자주포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길어요. K9 자주포는 아까 제가 40km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보통 몇십 킬로 이상 나가고요. 그 다음에 흑표 전차 이름 관련해서 네. 흑표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블랙 베어? 표범. 네. 블랙 팬서. 그러면 혹시 이 블랙팬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80억 원가량 해요. 자주포보다 비싸죠. 왜 그러냐면 가까이서 전투를 해야 되니까 장갑도 이렇게 두꺼운 장갑을 달아야 되고요. 전자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자주포보다. 그래서 자주포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K2 전차는 세계에서 몇 번쯤 될까? K2 전차도 세계 정상급 전차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1등이냐?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독일의 레오파르드 전차라고 있는데 그게 역시 또 세계 최고로 그래요. 꼽히고 있는 전차 중에 하나고요. 미국이 주력인 M1A2 전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급 전차로 꼽히는데 K2도 당당히 그 대열에 포함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따졌을 때 손가락 3개 내지는 손가락 5개 안에는 무조건 들어오는 게 K2 전차인 거예요? 최소 넘버 5 안에는 된다. 천무. 세 번째로 알아볼 무기는 바로 천무입니다. 천무는 어떤 무기일까요? 네, 천무는 이제 전문용어로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는데 로켓. 예, 구경이 이제 130mm, 240mm까지 로켓탄을 이렇게 박스처럼 생긴 발사대에 장착을 해서 트럭에 실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바로 천무입니다. 신기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 봤어요, 신기전. 네, 신기전의 현대판이 바로 다연장 로켓이고 그게 바로 천무인 거예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다연장 로켓을 만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국이다. 조선시대에 만들었으니까요. 약간 어깨가 굉장히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또 들거든요. 그런데 천무 유도탄이라고 하면 진짜로 그 영화에서처럼 건물도 막 피할 수 있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로도 이 부분이 가능한 거예요? 영화는 항상 보면 허구가 많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사정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천무는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로켓이기 때문에 네. 짧아요. 그래서 이제 로켓 중에도 유도 장치가 달려 있어가지고 미사일처럼 정확한 이제 로켓이 있는데 그거는 최대 사정거리가 한 80km 됩니다. 그러니까 K9 자주포의 한 2배 정도. 근데 천무에도 미사일을 달 수가 있어요. 직경이 한 60cm, 그러니까 600mm 되는 그런 미사일을 2발을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미사일을 최근에 개발했어요. 우리가. 그래요? 개발에 성공했고 폴란드가 또 관심을 보여서 폴란드에도 수출이 됩니다. FA-50 보라매. 땅 위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의 무기들도 있지만 공중에서 화려하게 등장해서 상대를 유린하는 무기들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FA-50과 보라매가 이번 순위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FA-50이랑 보라매가 이 꼴인 줄 알았어요.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르죠. FA-50은 이제 경공격기라고 그러는데 T-50이라는 훈련기를 만들었어요. 제트 훈련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미국 기술을 받아서 만든 거고요. 보라매는 KF-21이 정식 명칭이고 이건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만든 아주 최신형 FA-50하고는 차원이 다른 최신형 전투기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FA-50이랑 보라매랑 둘이 붙이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더 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죠. 급이 다른데 급이 다른데 비교하면 기분 나쁘죠. KF-21 보라매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무기들이 북한에 있는 전투기랑 맞붙는다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게임이 안 된다는 표현하죠.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북한이 갖고 있는 전투기 중에 미그 20구라는 게 가장 최신형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보다 센 F-15K 전투기도 59대가 있고 그보다 더 센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도 40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KF-21을 개발하는데 이건 몇 대를 도입하냐? 앞으로 120대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이미 끝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게임이라고 해서 전쟁 게임을 해보는데 우리하고 북한하고 공중전 벌어지면 사흘 만에 완전히 북한 공군은 초토화, 괴멸된다고 그래요. 얘기만 이렇게 딱 들었을 때도 뭔가 마음속 어딘가 안심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윗세대의 전투기는 아랫세대의 전투기가 아무리 많아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주 유명한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있는데요. 모의 공중전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 해 전에 알래스카에서 했는데 그때 F-22 한 대와 스텔스기가 아닌 전투기가 했는데 144대 0의 기록을 세웠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10대면 1,400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한술적으로. 그럼 얘는 얼마예요? F-22 같은 경우는 한 대에 3,000억 원 이상 하는 걸로. 3,000억이요? 네, 상당히 비싸죠. 와, 장난이 아니네요. 네. 점점 순위를 거듭할수록 가격대도 올라가고 있는 거 네. 아닌가 하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그 다음으로 알아볼 무기는 바로 잠수함입니다. 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라고 해서 무려 3,000톤급이다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상당히 조금 파괴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바다 밑에만 있는 거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네. 헐리우드 영화 보면 물속에서 움직이는 잠수함, 제가 저기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면 인공위성은 알 수가 없어요. 발견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함정이나 이런 데 몰래 가서 어뢰 같은 걸로 쏘고 내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잠수함이 무성 무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3,000톤급이다라는 건 어떤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배 이제 무게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길이로 따지면 한 83m, 물속에 최대 350m쯤 깊이까지 항해를 할 수가 있죠. 땅 위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크루즈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심지어는 이 수직으로 된 발사관이 6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영어로 SLBM이라고 그러는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 북한이 뭐 그거 이제 개발해서 많이 썼어요. 신경 많이 쓰고 있죠.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우리 6발을 장착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가격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일 비쌀 것 같아요. 왜냐면 무게만 따져도 지금 3,000톤에다가 이름이 사실 도산 안창호여가지고 예.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얼마예요? 1조 원 정도 합니다. 1조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라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크기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잠수함이 바닷속 아무리 깊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역시 예리하시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짚으신 건데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적에게 발견 그쵸. 안 되면서 기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소리가 작아야 돼요. 네. 그러면 디젤 자동차 그 더더더더더 이 소리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저도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디젤 자동차보다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는데 도산 안창함도 크기는 제일 큰데 네. 소리는 제일 작다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슬슬 다음 무기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무기의 이름이 저는 살짝 방송인이신 분이 딱 떠오릅니다. 현무5. 이 무기는 어떤 무기일까요? 네, 천무라는 이름이 이제 붙어 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1, 2, 3 쭉 나왔어요. 그래서 아. 1은 사거리 180km 지대지 미사일이고 2는 사거리가 300에서 800km 지대지 미사일 이렇게 쭉 왔는데 천무 5는 가장 탄두 중량, 이 머리가 무거운 미사일의 이제 탄두 무게 많아야 한 1톤 정도 됩니다. 이 천무 5는 최대 한 8톤에서 9톤 정도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던 이런 네. 사례인데요. 탄두 무게가 크니까 위력도 크겠죠. 그쵸. 서울은 일단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경기도까지? 와, 진짜 더 돼? 부산? 완전히 웬만한 핵무기보다 더 센 위력을 말씀하시네요. 아 그래요? 그 정도. 죄송합니다. 부산? 재래식 무기로는 이제 그 정도 절대 안 되고요. 네. 탄두 중량이 최대 8, 9톤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하 깊이 들어가는 관통탄을 쓰면 지하 100m 이하에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까지 파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고폭탄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넓은 면적을 초토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김정일 부자 시신이 안치돼 있는 이제 군수상 의사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평양에서 가장 큰 네. 건물인데 네. 그거 하나도 초토할 수 있는 한 발로. 그다음에 북한의 주석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한 발에 초토할 수 있는 그런 이력을 이제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탄두 중량이 큰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네. 새로 개발한 가장 센 미사일의 2배 이상의 위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영훈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오늘 나온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는 과연 어떤 걸까요? 지상전의 주역은 전차라고 하지만 네. 무기 수출 평가라든지 국제적인 평가라든지 실전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을 보면 그래도 역시 K9이 최고의 평가를 받을 만한 국산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저는 잠수함. 난 가격적인 얘기도 정말 놀라. 마음 같아서는 K9, KF-21, 도산 안창호 다 꼽고 싶어요. 사실은. 그쵸. 이렇게 얘기만 들었는데도 너무나 개인적으로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지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무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